세 가지 화학 반응 시 가는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물에 의해서 석회, 동굴이 생성되는 반응이고요. 니은 역반응은 종유, 석이나 석수, 석주가 형성되는 반응을 나타냈어요. 나는 중화반응, 비가역적 반응이 되는 거죠. 다는 기체와 기체가 만나서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 역시 가역반응. 기역, 석회동굴이 생성될 때는 기역반응이다. 예, 옳은 문항이고요. 니은, 나는 비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디귿, 밀폐 용기에서 아이오디나 수소 기체를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용기 속에 수소 기체, 아이오디나 수소 기체가 함께 공존을 하게 되죠.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5번. 물 100g이 담긴 비커에 고체 X 30g을 넣고 녹일 때 녹지 않고 남아있는 고체 X의 질량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고요. 시간이 이 시점부터 X의 양이 일정량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의 이 시간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시간이 되겠죠.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시간 이후에는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서로가 같고요. 그 전에는 용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빠르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동적 평형 상태에 이를 때까지 석출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기억, T1에서 X용의 속도는 석출 속도보다 빠르다. 옳은 문항이 되는 거고요. 니은 X 수용액의 농도는 T2에서보다 T1에서가 크다. T2에서가 더 크죠. 디귿, X의 석출 속도는 T1에서보다 T2에서가 빠르다. 예, 옳은 문항이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 일정한 온도, 밀폐 용기에서 물이 상평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상평형을 이뤘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서로가 같은 상태라는 얘기죠. 기억, V1 증발 속도, V2 응축 속도가 서로 같다. 예, 옳은 문항이 되는 거고요. 용기 속 물은 두 가지 상태가 함께 공존한다. 예, 액체와 기체 두 가지 상이 함께 공존을 하고요. 디귿, 용기 속 수증기의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렇죠.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기 때문에 물의 양과 수증기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수증기의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 기체 A가 반응하여 기체 B를 생성하는 가역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고요. 0분일 때 A가 8개였죠. 그리고 B는 1개. 5분이 지났을 때 A가 4개가 반응하고 B가 2개가 생성됐어요. 그리고 5분이 또 지나서 10분이 되어서도 A는 그대로 4개를 유지했고 B는 2개를 유지했다는 것은 5분이라는 시간은 이미 동적인 평형 상태에 도달된 시간이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반응물이 4개 반응할 때 생성물이 2개 반응했기 때문에 A의 개수는 2가 되는 거고요. B의 개수는 1이 돼야 되겠죠. 보기 기억 B분의 A는 1분의 2가 되기 때문에 2가 되는 거고요. 반응 시간이 5분일 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그렇죠. 동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같고요. 반응이 20분일 때 용기 속의 B의 농도에 따른 A의 농도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미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B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1의 값을 갖는 거고요. A는 2의 값, 그래서 2가 되겠네요.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 시 가역 반응이고요. 분리된 용기에 질소하고 수소 기체가 1몰과 3몰이 들어있어요. 꼭지를 열고 반응을 시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비가역적 반응이라고 한다면 질소 1몰과 수소 3몰이 다 반응해서 암모니아 2몰이 생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때문에 생성된 암모니아가 역반응을 통해서 질소하고 수소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질소, 수소, 암모니아가 함께 공존을 한다는 거. 그러면 2몰보다는 적은 양의 암모니아가 존재하겠죠. 기억은 옳지 않은 문항.
질소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렇죠. 동적 평형 상태가 되면 질소, 수소, 암모니아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용기 속의 질소하고 수소의 농도비는 3이다 라고 했어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어도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한 양이 1대 3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용기 속에 남아있는 질소하고 수소의 양도 1대 3의 비율로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을 나타냈고요. 가역 반응이 되겠네요. 온도에 따른 물의 이온화 상수에 대한 자료인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물의 이온화 상수 값은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네요. 기억과 니은 10도, 40도에서 순수한 물의 액성을 물어봤는데 순수한 물은요. 온도에 상관없이 액성은 중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과 물이 이온하는 과정 중에 생성된 H3O+의 농도와 OH-의 농도가 같기 때문에 pH와 pOH 값이 서로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액성은 둘 다 중성이 된다. 디귿, 순수한 물의 pH는 40도에서보다 25도에서가 더 크다. 25도에서의 H3O+의 농도는 10의 -7승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40도에서의 H3O+의 농도는 대략 1.5 곱하기 10의 -7승 몰 농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면 이제 pH 값이 나오는데 25도일 때는 pH가 7.0 그리고 1.5 곱하기 10의 -7승을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아마 대략 한 6.8 정도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40도에서보다 25도에서 pH가 크다. 디귿 옳은 문항이 되는 거고 따라 정답은 2번. 세 가지 산염기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고요. 가나다에서 브랜세드 로리의 염기로 작용한 물질로 옳게 짝진 것은 가반응에서는 사이아나수소가 H2O에게 양성자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이아나수소가 산 물이 염기가 되는 거고요. 나에서는 염산 수용액이 트리메틸아민 수용액에 양성자를 제공했기 때문에 트리메틸아민 수용액이 염기 그리고 염산 수용액이 산이 되겠죠. 다에서는 플로우로 수소 수용액이 탄산소 이온에게 H+를 줬기 때문에 HF가 산 탄산소 이온이 염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 세 가지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고요. 가는 암모니아 기체가 되겠죠. NH3 기체. NH3 기체가 나와 반응하여 염암모늄이 만들어졌죠. 그럼 나는 염화수소 기체. 세 번째 반응식은요. 디메틸아민이 다랑 반응해서 디메틸암모늄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생성됐으니까 다는 물이 되겠네요. 기억. 가는 아레니우스 염기다. 가는 수용액 상태에서 OH-를 내놓는 물질이 아니라 H+, 즉 양성자를 받아서 염기를 나타내는 브랜세드 로리의 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옳지 않은 문항. 니은 나는 브랜세드 로리의 산이다. 예, H+를 NH3한테 제공하라고요. 그러면 NH 플러스와 Cl-가 이온 결합을 형성해서 염화 암모늄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옳은 문항이 되는 거고. 디귿 다는 브랜세드 로리의 염기다. 물은요 디메틸아민한테 H+를 제공했죠. 그러면 브랜세드 로리의 산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 0.1 몰농도 염산 수용액 50ml에 X 몰농도 소나칼륨 50ml를 혼합했을 때 완전 중화가 됐고요. 혼합 용액의 부피는 혼합전 각 수용액의 부피와 합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소나칼륨 50ml 0.1 몰농도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기억 옳은 문항. 혼합 용액 속의 염화 이온의 몰농도는 0.1 몰농도다. 부피가 2배가 됐기 때문에 그의 절반인 0.05 몰농도가 되겠죠.
혼합 용액의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노란색을 띈다. 액성이 중성이기 때문에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중성의 색깔인 초록색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 가수용액은 염산 10ml에 수산화 나트륨 5ml를 혼합을 했고요. 가의 액성이 산성이래요. 혼합 용액의 액성이 산성일 때 구경꾼 이온과 알자 이온인 수소 이온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수용액 안에서는요, 알자 이온, 수소 이온, 그리고 구경꾼 이온인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혼합 용액의 양이온의 총 전하량의 합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의 합이 같아야 되거든요. 이 경우 가에서 양이온이 두 종류, 음이온이 한 종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수소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1대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염화 이온이 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면 양이온의 총 전하량 상대값 2, 그리고 음이온의 총 전하량 상대값 2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염화 이온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각각 한 칸씩 차지하고 있는 이온은 수소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되겠죠. 그럼 가에서 HCl 수용액 10ml일 때 반응 전에 염화 이온이 2N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수소 이온도 2N개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5ml 순환 나트륨 안에는 나트륨이 N개, 그리고 수산화 이온이 N개가 들어 있었겠네요. 나에서 HCl이 그대로 10ml이기 때문에 반응 전에 H 플러스 2N개와 Cl-가 2N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칼륨이 30ml가 들어왔는데 나에서 기억은 염화 이온이 되는 거죠. 염화 이온이 우리가 몇 개 있었다고 가정했냐면 2N개가 있었다고 가정했잖아요. 그러면 2N개가 있었고, 그러면 아래는 2칸이기 때문에 4N개, 왼쪽은 3칸이기 때문에 6N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액성은 염기성이 되는 거고요. 염기성, 그러면 알자 이온, 수산화 이온의 구경꾼 이온인 나트륨, 칼륨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칼륨. 음이온인 염화 이온부터 쓸까요? 예, 염화 이온, 그리고 구경꾼 이온 칼륨 이온이 존재를 하는 거고, 이때 역시 전하량의 합은 0이 돼야 되잖아요. 양이온의 전하량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칼륨이 6N, 그리고 염소 이온이 2N이었죠. 그리고 수산화 이온은 4N이 되면 전하량의 합은 0이 된다. 양이온 6N개, 그리고 음이온 6N개. 그럼 기억, 염화 이온, 옳은 내용이고요. 나의 액성은 염기성이 되는 거죠. 그 가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N개, 그리고 나에서는 2N개. 그러면 1분의 2, 2의 값을 갖겠네요. 0.1 몰농도의 염산 20ml와 X 몰농도 수산나트륨 수용액 30ml 혼합한 용액에 들어있는 두 가지 이온 모형만 나타냈고요. 그림상에는 나트륨 이온이 3개, 염화 이온이 2개가 되는 거죠. 0.1 몰농도 염산 20ml 안에 들어있는 염화 이온의 양을 계산해 보면 몰농도 0.1에 부피 20, 즉 0.01리터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 들어있는 거고, 이 2 곱하기 10의 3승몰을 이온의 개수로 2개를 나타냈죠. 그럼 나트륨 이온의 양은 X 몰농도에다가 부피 0.03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3개, 즉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X는 0.1몰 농도값이 나와야 되겠죠. 기억, 혼합용액의 액성은 중성이다. 혼합용액의 액성은요, 나트륨의 이온이 0.003, 즉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 그러면 수산화 이온도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반응 전에. 그리고 염화 이온이 0.002, 즉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 있었다라는 거는 반응 전에
수소 이온도 2 곱하기 10의 3승 몰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반응 후에 OH-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몰이 남기 때문에 액성은 염기성이 되는 거고, 수산화 나트륨의 몰 농도는 0.1이 되는 거죠. 0.2가 아니라. 그래서 니은도 옳지 않은 내용. 생성된 물의 양은요, H 플러스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만큼 물이 생성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 X 몰농도의 염산과 Y 몰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서로 다른 부피로 혼합한 용액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가 혼합용액은 염기성, 나 혼합용액은 산성이죠. 가 혼합용액 속의 양이온의 양 0.05, 그리고 나에서 혼합용액의 양이온의 양이 0.12몰이 제시가 됐네요. 일가산과 일가염기의 혼합용액 속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 혹은 전체 양이온수 혹은 전체 음이온수는요, 혼합 전에 이온수가 많은 산 혹은 염기의 전체 양이온수, 음이온수, 전체 이온수와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접근하면 쉽게 문제가 풀리겠죠. 가는 액성이 염기성이기 때문에 혼합용액의 양이온수는 반응 전 수산화 나트륨의 나트륨 이온수와 같겠고요. 나트륨 0.05몰. 그럼 반응 전 수산화 이온 0.05몰이 되겠죠. 나수용액에서는 40ml로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응 전에 나트륨의 이온수 0.02몰이 되는 거고요. 수산화 이온도 0.02몰이 되겠네요. 나에서는 액성이 산성이기 때문에 혼합용액 속의 양이온의 양 0.12몰은요, 반응 전 H 플러스 0.12몰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반응 전에 염화이온도 0.12가 되겠네요. 그럼 가에서는 부피가 20ml이기 때문에 4분의 1로 줄어든 0.03몰씩 각각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억 볼까요? Y분의 X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농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온의 양을 계산할 때는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가에서 염산을 가지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반응 전 가 안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양은 0.03몰이 되는 거고요. 염산의 몰농도 X에 염산의 부피 20ml, 즉 0.02L를 곱했을 때 그 값이 0.03이 나온다는 것은 X는 1.5몰 농도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에서 수산화 나트륨의 수산화 이온, 반응 전에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Y 몰 농도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수산화 이온 0.05몰이 있었고요. 농도는 Y몰 농도에 부피는 100ml, 즉 0.1L가 되는 거죠. 그럼 수산화 나트륨의 Y몰 농도, Y값은 0.5몰 농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 Y분의 X는 0.5분의 1.5, 즉 3이 되는 거고요. 니은, 나를 완전히 중화시키려면 Y몰 농도 수산화나트륨을 200ml가 더 필요하다. 그렇죠. 수산화나트륨 200ml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나에서 HCl 수용액의 H 플러스가 0.12몰이에요. 그런데 수산화나트륨은 OH-가 0.02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0.1몰의 OH-가 더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0.1몰의 OH-가 더 들어오기 위해서는 200ml가 더 필요하다. 100에 0.05, 그러면 200에 0.1, 그래서 니은 옳은 문항이 되는 거고요. 가와 나를 혼합한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한번 보실까요? 가 H 플러스 0.03, 나 0.12, 그러면 전체가 0.15가 되는 거죠.
그럼 가에서 OH-0.05 그리고 나에서 0.02 그러면 OH-는 0.07이 되는 거죠. 혼합 용액의 액성은 H+가 OH-보다 많기 때문에 산성을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 0.1 몰롱도 염산 100ml에 X 몰롱도 순한 나트륨 수용액과 Y 몰롱도 순한 칼륨 수용액을 넣어 중화 반응이 일어난 용액에 대한 자료다라고 제시가 됐고요. 가에서 염산과 산나트륨의 부피비가 2대1로서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염산과 수산한 나트륨의 농도비가 1대2라는 얘기죠. 그래서 X 몰롱도 산나트륨의 X값은 0.2가 되는 거고요. 나에서 염산과 수산화 칼륨의 부피비가 5대1의 비로 반응을 했어요. 그럼 농도비는 1대5가 된다. 그래서 Y는 0.5 몰 농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0.2, Y는 0.5. 다음 다에서는 HCl 100ml에 산나트륨 Vml, KOH가 10ml가 반응해서 완전 중화가 되었다. 가정을 할게요. 100ml에 H 플러스가 10N개가 있었다. 그러면 KOH는요, 농도가 염산보다 5배가 크기 때문에 10ml 안에 OH-가 5N개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에도 OH-가 5N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수산화 나트륨은 염산보다 농도가 2배가 크기 때문에 5N개가 들어있기 위해서는 25ml를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V는 25.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0.1 몰롱도의 염산 100ml에 X 몰롱도 수산화칼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에 대한 자료고요. 염산은 가와 나에서 둘 다 100ml, 수산화칼륨은 가에서는 25, 나에서는 Yml. 근데 Y는 25ml보다 부피가 크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단위 부피당 이온 수를 봤을 때 가에서는 이온 세 종류, 나에서도 세 종류, 겹치는 이온은요 삼각형과 네모가 되는 거죠. 그럼 삼각형과 네모가 구경꾼 이온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얀색 동그라미와 시커먼 동그라미는 알자 이온이 될 텐데, 나에서 수산화 칼륨의 부피가 가에서보다 더 컸기 때문에 나는 액성이 염기성이 돼야 되고요, 가는 산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하얀색 동그라미가 H+가 되는 거고, 시커먼 동그라미는 OH- 이온이 되겠네요. 수용액의 총 전하량은 양이온과 음이온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네모가 가에서 4개, 동그라미가 3개, 또 네모가 하나. 그러니까 세모 4개, 동그라미 3개에 네모가 하나. 그러면 네모는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Na+가 되는 거고, 세모가 Cl-가 돼야지만 음이온의 총 개수 1가짜리 4개와 1가짜리 양이온 총 4개로서 전하량이 합이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모가 Cl-가 되고 네모가 Na+가 된다. 단위 부피당 이온 모형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체 부피 안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전체 이온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에다가 전체 부피를 곱해주면 되겠죠. Cl-부터 할까요? 예, Cl- 가에서 Cl-는요 단위 부피당 4개가 있었죠. 그래서 4Cl-라고 할게요. 4Cl-. 근데 전체 부피가 염산 100에 수산화 칼륨이 25이기 때문에 125를 곱해주면 500개의 Cl-가 나오는 거고요. 또한 H+는 단위 부피당 3개, 그러면 125를 곱해주면 375H+가 반응은 남은 거고요. 그리고 나트륨은 단위 부피당 1개, 125를 곱해주면 125Na+가 되겠죠.
나 한번 볼까요? 나. 근데 나에서는요, 가구 나에서 HCl의 부피가 둘 다 100ml이기 때문에 Cl-가 500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Cl- 단위 부피당 2Cl이 되는 거고요. 전체 부피가 100 플러스 Y. 이 값이 얼마다? 500 Cl-라는 거죠. 그러면 이온수가 500으로 갖기 위해서는 Y 부피는 얼마가 나오나요? 150ml가 나오겠네요. 다음, 그 다음에는 나트륨을 해볼까요? 나트륨. 단위 부피당 나트륨이 3Na 플러스 전체 부피 Y가 150이었으니까 250이 되는 거죠. 전체 부피. 그러면 750이 되나요? 예, 750 Na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OH 마이너스 단위 부피당 하나 곱하기 250을 해주면 250OH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서도 음이온의 총 전하량이 750이고 양이온의 총 전하량이 750이기 때문에 전하량의 합은 언제나 0이 된다. 기억, 세모는 Cl-다. 예, 오른 문항이 되는 거고요. X가 어디에서 나왔었죠? X, 농도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100ml일 때, 여기다 직접 계산해 볼게요. 100ml일 때 Cl-가 500개였죠. 그러면 150ml일 때 Na 플러스는 750개였잖아요. 그러면 농도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몰 농도는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이온의 양을 나타내지만 그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X몰 농도 값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X몰 농도는 얼마가 되나요? 0.2가 아니라 0.1이 되겠네요. 그래서 0.1몰 농도의 수산화 칼륨을 이용한 거고요.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 그리고 Y는 아까 계산했죠? 150.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일정량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A 수용액과 B 수용액을 차례로 넣을 때 용액 속 음이온 모양만을 나타냈대요. A 수용액과 B 수용액은 일가산 염산하고 이가산 황산 중 하나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면 처음에 NaOH에서의 OH-가 4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나트륨이 4개에 수산화 이온이 4개가 있었던 용액이고,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는데 수산화 이온이 2개가 남았고 음이온이 2개가 생성됐어요. 만약 A가 HCl이었다라고 한다면 음이온 2개, Cl-2개가 있기 때문에 H 플러스가 2개가 들어왔겠고요. 만약에 네모가 SO4E-였다라고 한다면 2개의 SO4E-가 들어있다는 것은 4개의 H 플러스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A가 H2SO4였다라고 한다면 H 플러스 4개와 원래 들어있던 OH 마이너스 4개가 완전히 중화 반응을 통해 가지고요. OH-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A는 일가산인 HCl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수용액에는 구경꾼 이온이었던 나트륨이 4개, 그리고 알자 이온이었던 OH-가 2개,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염산의 구경꾼 이온이 이제 2개가 이제 들어있는 용액이 되는 거고. 그러면 B는 황산 수용액이 되겠죠. 황산 수용액에서의 황산 이온은 2개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이 네모가 원래 이제 가에서의 Cl-였기 때문에, 그러면 SO4E-가 2개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H 플러스가 4개가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나에서의 혼합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은 나트륨이 4개, 황산 이온이 2개, 그리고 가에서 넣어줬던 염화 이온이 2개, 그리고 H 플러스가 2개가 되겠네요. 기억, 세모는 SO4E-다. 예, 옳은 문항이고요. 나의 액성은 H 플러스가 들어있는 산성이 되는 거죠. 용액 속의 전체 이온수, 나는 Na 플러스가 4개, OH-2개, Cl-2개, 총 가는 8개가 되는 거고요. 나는
Na 플러스 4개, SO4 E 마이너스 2개, H 플러스 2개, Cl 마이너스 2개, 총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 나보다 많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염산 20ml에 수화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었을 때 용액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나타냈고요. 처음에 염산이 20ml 있었기 때문에 수화나트륨이 0일 때 전체 부피는 20ml가 되는 거고요. 수화나트륨을 10을 집어넣어주면 30을 집어넣으면 전체 50ml가 되겠죠. 단위 부피당 이온수에다가 전체 부피를 곱한 값이 전체 이온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B이온은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9N개, 전체 부피가 20, 그러면 180 N개가 되는 거고, 수화나트륨이 10ml가 들어갔을 때 전체 부피는 30이 되는 거고, 단위 부피당 6N이 되기 때문에 6, 3, 18, 180개. 수산화나트륨이 들어와도 B의 이온수는 180개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B는 염산의 구경꾼 이온인 염화 이온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P 지점에서도 B 이온의 개수는 180N개가 되겠네요. 180N개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부피가 50이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3.6N개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새롭게 들어온 A 이온의 개수도 180N개가 되겠죠. 이 새롭게 들어온 이 180N개의 A이온은 수화나트륨의 구경꾼 이온인 Na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30ml일 때 180개의 나트륨 이온을 갖고 있었다는 거는요. 10ml가 들어왔을 때는 전체 Na 플러스가 60N개란 얘기고, 그러면 전체 부피 30에다가 Y를 곱한 값이 전체 이온수 60N이 되는 거죠. 따라서 Y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 2N개가 되겠네요. 보기에 기억. P-이온은 Cl-이온이다. 예, 옳은 문항이고요. Y분의 X는 1.5다. Y 값이 2N, X 값이 3.6N. 그러면 1.8 값이 나와야 되겠죠. 디귿. P에서 단위 부피당 양이온 수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P는 중화점이기 때문에 양이온 수는 Na 플러스 180개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 부피가 50, 전체 부피가 50이 되는 거고요. 50ml 분의 전체 이온수, 양이온수 180N. 그러면 5분의 18N개가 되는 거죠. 그럼 3N개는 아니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